오늘은 저번에 이야기를 했던 사건을 이번에 해결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자. 매일 밤 나는 수첩을 펼쳐보지 않더라도 책상 위에 놓인 그것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지만 마치 눈을 감으면 수첩 속 이름들이 귓가에서 울리는 것 같았죠. 정적이 흐르는 새벽 2시.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 아래 나는 수첩을 보지 않고도 그것이 나를 응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마치 내게 무엇인가를 계속 말해주길 바라는 듯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 적힌 이름들은 무게를 더해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날의 마지막 문을 열어봅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마리는 충분히 주어졌죠. 나는 마지막 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진실은 숨겨져 있었지만 역순으로 보니 이상한 규칙이 하나 떠올랐죠. 수첩엔 총 17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7명이 사망, 3명이 실종, 나머지는 아직도 이 도시에 살아있습니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들의 이름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순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수첩을 쓴 사람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 순서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순서를 따라가며 하나하나 지켜본 걸까요? 만약 그것이 후자라면 우리는 무언가 더욱 섬뜩한 사실과 마주한 셈이 됩니다. 누군가가 계획한 것처럼 누군가가 연출한 듯한 이 연쇄의 고리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언제 끝나게 되는 걸까요? 시간 순으로 보았을 땐 단지 무질서한 죽음이었지만 역순으로 읽었을 때 드러난 그 구조는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나도 정교했습니다. 수첩을 여러 번 들춰본 끝에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페이지마다 약간의 눌림 자국이 있었죠. 손가락이 자주 닿았던 곳. 윤민서라는 이름.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그 이름이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래된 사건 기록을 뒤져봤죠. 그리고 놀랍게도 6년 전 한 실종 사건의 피해자 이름에서 이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경찰 기록엔 단 한 줄 목격자 없음, CCTV 없음, 통신 기록 없음. 마치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듯 지워졌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왜 이 수첩 속 이름으로 되살아난 걸까요? 그 이름 위엔 얇은 볼펜 자국이 복수로 덧그려져 있었고 잉크색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누군가 반복해서 그 이름을 다시 적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옆 한 줄은 비어 있었죠. 분명 누군가를 써야 했을 자리인데 말입니다. 나는 그 빈줄이 의도적으로 남겨진 침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줄은 말이 없었지만 존재 자체로 경고였죠. 그 경계선처럼 생긴 공백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는지 나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이름이 지워졌던 자리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희생자의 이름이 될 자리였을까요? 누군가 그 줄을 끝내 채우지 못했다면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막아섰거나 누군가 계획을 바꿨거나. 그날 이후 매일 0시 정각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 같은 패턴, 같은 침묵. 나는 그 전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헤치기 시작했죠. 단순한 공포 유발이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에게 경고였던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 이 경고를 받았던 사람이 모두 사망하거나 실종됐다는 점입니다. 그럼 나는 마지막 목록의 끝에 적힐 사람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끝내야 할 사람이었던 걸까요? 이 메시지는 누군가의 마지막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사라진 이들이 남긴 단 하나의 신호. 하지만 전화는 단 한 번도 발신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기술로는 설명되지 않는 불가능에 가까운 무형의 흔적. 나는 벽을 직접 해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노트는 바랜 갈색 커버에 귀퉁이가 찢겨 있었습니다. 표지도 제목도 없었죠. 대신 첫 페이지엔 검붉은 잉크로 적힌 세 단어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을 남겨라. 그리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마치 누군가가 조현병에 시달리듯 반복되는 단어들. 그가 본다. 그는 잊지 않는다. 기록하라. 다음은 너다. 필체가 흔들려 있었고 페이지마다 물자국과 먼지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몇몇 단어는 아예 긁혀 있거나 칼로 도려낸 듯한 자국도 있었죠. 그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사건을 지켜보며 혼잣말로 썼던 메모들처럼. 그리고 메모 속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음 기록자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수첩은 범행의 흔적이 아니라 생존자들을 위한 지도였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첩이 아니라 누군가의 유서이며 또 다른 사람의 지도였습니다. 과거의 기록자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를 예견한 목격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록이 지금 내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범인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수첩에도 영상에도 녹음에도. 하지만 우리는 그 흔적을 통해 어떤 인물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지우려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죠. 윤민서의 이름 위에 반복된 볼펜 자국, 비어있는 줄, 그리고 반복되는 메시지. 이 모든 걸 합치면 한 가지 의심이 떠오릅니다. 바로 범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에 관여한 사람이 아니라 기록자 혹은 기록자의 교체자였다는 점. 그는 누군가가 기록을 이어받는 순간 다음 이름을 지우고 스스로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그 인물은 지금도 우리 곁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수첩을 꺼내 들고 다음 기록자를 관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스마트폰이 정확히 자정 0시 정각에 알 수 없는 알림을 띄운다면, 만약 당신의 집 초인종이 새벽에 울렸지만 문 밖엔 아무도 없다면, 그건 단지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가 이미 당신을 따라가기 시작한 걸까요? 우리는 그 이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등장한 이름은 수첩이 아닌 기억 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윤민서였을까요? 왜 유일하게 그의 이름에만 중복된 흔적이 있었을까요? 그가 범인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희생자였을까? 혹은 기록자였던 걸까? 그 판단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수첩은 끝났지만 또 다른 수첩은 이미 어딘가에서 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벽은 닫혔습니다. 수첩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난 다시 펜을 들게 되었죠. 왜냐하면 나의 이름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수첩에 쓰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당신이 언젠가 벽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한다면, 기억하세요. 그건 끝이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것을. 진실은 기억 속에서만 사라진다. 수첩은 지워지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사건의 해설을 했는데 여러분들 재미있었나요?